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하루 만에 반납하고 오늘은 다시금 지지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오히려 미국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연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장중 순매도로 전환한 외국인과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을 바탕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오늘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하락한 1552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었지만 장중 다시 하락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4포인트 하락한 47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 매매의 최고수시죠. 황제개미님 먼저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황제개미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방송 보시다가 황제개미의 의견에 동의하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증권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의견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고수 서바이벌 실시간 종목 상담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종목을 올려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종목을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3일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제개미님, 네. 박스권 내 갇힌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오늘 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내줬죠.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어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고 월요일 날부터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해드린 대로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아래로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약 한 12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주포로서 시장을 어떻게 지탱을 해왔던 외국인들이 슬쩍 뒷짐을 지는 그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매수 주체가 없었다는 것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어제 말씀을 해드렸던 은행주가 0.4% 정도 올라오고 그 외의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을 하는, 업종별로도 지금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외국 기관들의 매물에 의해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종목별로도 지금 두산 그룹주들이 오늘 악재를 얻어맞으면서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들쑥날쑥한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테마도 형성이 되지 않았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하루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별한 이슈들이 있었다면 함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두산그룹주가 하락을 했고요. 또 전업종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네, 오늘 특징적인 이슈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전부 다 밀리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두산그룹주들의 악재를 얻어맞으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운이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주말 효과, 내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발생할 수 있는 주말 효과가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도 말씀을 해드린 대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아래로 내려갈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위로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지금 4분기 기업들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시장에서는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자신감들이 강력하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밑에서 받치는 세력이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4분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해서 아래로 내리꽂히냐, 또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여지껏 계속 매수를 해왔던 26조 원 가까운 엄청난 그 금액을
팔지 않는 이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환율에 의해서 다시 또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을 한 내용을 또 곱씹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경기는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고용이라든가 소비 쪽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곧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갖다 주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장에 어떤 신뢰를 심어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 그런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가 더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또 보다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어떤 수출 비중의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약 한 23%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이 약 한 11%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이라든가 EU가 약 10%대 어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국 경기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민간경제연구소라든가 국영경제연구소들 대부분이 2010년도 경제성장률을 보통 10% 이상을 다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3분기에도 8.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현실적으로도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어떤 장밋빛 어떤 그런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는 사실상 자신감은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다소는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자신감은 4분기에서 조금씩 무역 수지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신감 바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조정이 제가 어제 말씀을 해드린 대로 길면은 3개월 정도 짧으면은 뭐 11월 달 한 달 만에 끝났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어찌됐든 좀 길게 보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1월 달까지만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일 주식시장이 거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특히나 많이 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감이 듭니다. 장 대응을 또 잘 해봐야 될 텐데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장은 크게 겁먹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종합지수 일봉인데요. 어제도 120일 이평선 언저리를 지지 라인으로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일목균형상 구름층의 하단 부분을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160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이 1600포인트 언저리를 뚫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어제 해드린 바대로 오늘 오히려 1600포인트는 고사하고 지금 뭐 1580포인트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해드린 대로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오히려 단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야, 이건 매수 기회구나 라고 보고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121평선은 크게 깨지 않는 모멘텀 속에서 박스권 아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차후에 1월달 정도 수준 가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라는 그와 같은 구도가 제 머릿속에 일단 시나리오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121선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는 황제개미만의 모아가기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요. 영업의 이익률은 높지만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제 본 방송을 다시 보기 위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음양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네, 음양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음양본 기법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 음양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음과 양으로 캔들 차트가 형성이 되는데요. 반만 있을 수도 없고 남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자연의 법리가 일단 기본적인 원리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음양기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황제개미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다소는 좀 충격적이다라는 표현까지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쉬운 기법인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차트가 보이실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거 과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과거로 좀 돌리다 보면은 과거로 쭉 돌려서 이때가 7월 13일대로 되돌아가 보자고요. 7월 13일대로 되돌아가 보면은 자, 보편적으로 주식시장의 주식과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일정 기간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흑삼봉, 지금 잘 안 나오는데 화면을 좀 크게 보여주세요. 네,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잘 안 보이나요? 네. 그러면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흙이 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보편적으로 일정 기간 상승을 한 다음에 흑삼이기 때문에 야,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다들 겁먹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봉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길게 늘어졌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저는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투매거든요. 주식기업원의 투매는 받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그것을 갖다가 좀 도용을 한 개념인데 그렇게 다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야,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곤란하죠. 단지 참고사항으로 삼아보시라는 건데요. 확률적으로 약 한 60% 정도가 맞는 걸로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60% 정도는 맞더라고요. 그래 그걸 봤을 때 자 60% 맞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양음봉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 7월 13일 날 62만 원 종가에 보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데 매수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62만 원 요 가격에 들어가서 일단 다음날 양봉이 나온지를 확인을 합니다. 양봉이 안 나와버리면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일종의 스윙 기법입니다. 지금 앵커 분께서도 처음에 저를 소개를 하실 때 스윙 매매의 뭐 최고수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그런 스윙 매매에 있어서 제가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종가에 보통적으로 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때 종가 62만 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을 하거나 뭐 물량을 처분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고 가져갑니다. 가져가고요. 가져가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전 고점, 여기에서 이전 고점인 66만 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그땐 바로 정리를 하고 나와야 돼요.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1박 2일 내지는 뭐 길면 일주일, 뭐 좀 더 길면 뭐 한 달까지도 뭐 스윙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1박 2일 코스로 끝내야 됩니다. 근데 돌파가 되었어요.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인 66만 원을 안 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가져갑니다.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가져가는데 66만 원 계속 안 깨요. 그리고 66만 원 깨지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져갑니다. 계속 가져가는데 이때 다시 한번 또 흑삼봉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시 흑상봉이 나왔을 때는 그럼 매도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네. 다시 흑삼봉이 나오는데 이때도 또 매수 기회죠. 이때도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7월 달에 샀는데 뭐 또 들어간다든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있던 물량만큼 그냥 가져가고요. 이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흑삼을 이용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양봉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날 양봉이 또다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갑니다. 계속 끌고 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73만 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까지 가져가면서 약 한 16% 정도 수익률을 보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흑삼봉의 기법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음양 기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 종목에 이 기법을 도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왜냐면은 부실한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세력이라든가 작전들이 그걸 역이용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점에서는 저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이제 나가면서부터 이것이 많이 퍼지게 되면은 한 1년 정도까지는 이 기법을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기법도 쓸모없는 이론이 되고 기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은 현실에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후에 미래에 가봤더니 그 옛날 이론은 쓸모없는 이론들이 많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식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삼으시고 한 1년 정도는 아마 이제 이 기법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우량주를 매수하려고 했을 때 이 흑삼봉이 나오는 시기를 매수의 기회로 노리고 그때 들어가면 되겠군요. 네, 근데 네. 이걸 스윙 기법에 있어서요. 스윙이라고 하는 것이 1박 2일 코스가 되기도 하고, 또 길면은 방금처럼 삼성전자 같이 뭐 한 달 코스도 되고, 지금 차트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하나 더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차트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좀 줄여보죠. 이 종목은 어떤 거죠? 자, 현대해상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현대해상도 좀 과거로 좀 돌려보죠. 현대해상도 과거로 좀 돌려보면은, 이때 좀 이것도 좀 확대를 시켜야겠죠. 확대를 시키면은 이때 음봉 3개가 길쭉하게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증권 서적에 있는 책들은 이제 추세 전환, 매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래서 종가의 매수에 들어갑니다. 4월 28일 종가에 13,550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양봉이 만약에 안 나오면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쭉 가져가다가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매도 시점은 이전 고점인,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이전 고점인 지금 16,200원대, 요걸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느냐를 갖다 지켜봐야 됩니다.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5월 8일 같은 경우에 지금 16,000 종가가 50원이었어요. 16,050원이었기 때문에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든가 탄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할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보유 수익률 극대화 되겠구나. 계속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역시나 16,000원을 돌파를 못했어요. 바로 5월 18일 날 이때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스윙 기법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12일 동안에 한 16% 정도 수익이 나죠. 16% 수익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기 스윙 기법에 있어서 거의 한 60% 이상은 적중률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트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승 추세였단 말이죠. 그런 상승 추세에서 흑삼분이 나왔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하락 추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락 추세 때도
흑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유효한 것이냐, 그렇게 또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을 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면은, 최근에 LG전자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요, 맨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10월 달에 10월 초에 흑삼이 나왔어요. 흑삼이 나오면서 제가 말하는 흑삼이라고 하는 것이 몸통이 커야 됩니다. 몸통이 크고 그 십자봉의 형태가 나온다든가 해머형이 나온다든가 중간에, 그러면은 흑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몸통이 길쭉길쭉하게 나와줘야만이 흑삼입니다. 이렇게 흑삼이 나왔을 때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5일 종가 11만 500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들어가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온지를 확인합니다. 똑같이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홀딩하고 가져갑니다. 그래 이틀 3일째 7일날 보니까 계속 올라가요. 저점이 높아져 가면서. 근데 그 다음번에 이때부터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스윙으로 공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음봉이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정리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5%에서 10% 정도 먹고 스윙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 이런 전략을 또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 추세일 때는 위험 부담이 많이 큽니다. 네. 이런 스윙 기법을 갖다가 쓰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 거의 7, 80%까지도 적중률이 높은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거의 5대5, 5대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기법들과 다른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 종목을 갖다가 공략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단기 스윙 매매한 기법인 황제개미의 음양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투자한 기법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까, 황제개미님? 오늘 관심 종목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관심 종목으로는 부산은행을 말씀해 주셨었고요. 어제 부산은행을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은 부산은행보다도 삼성전자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흑삼에 반하는 적삼이 나왔습니다. 오늘 짧은 적삼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봉, 그 빨간 양봉이 3개가 나온 다음에 어김없이 음봉이 나왔어요. 오늘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음봉이에요. 추가적인 음봉에서 십자봉 내지는 뭐 윗꼬리를 달든가 아랫꼬리를 달든가 하는 그런 약간의 그 오늘의 급락에 반하는 그런 십자봉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제 말씀해드렸던 어떤 모아가기적 전략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매수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부터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 이 하단 부분에서는 계속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격대가 얼마나 되죠? 그 부분이? 지금 70만 7천 원대 언저리 수준이네요. 네. 70만 7천 원대 언저리 수준에서 차분하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보게 되면은 한 방에 들어갔다 한 방에 나오시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한 방에 들어갔다 한 방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총칼 안 든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시장 자체를. 그런 총칼 안 든 전쟁터에서 그 소중한 돈을 갖다가 한 방에 들어갔다 한 방에 나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매매 전략입니다. 한 방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모아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차분하게 좀 길게 보고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매수도 좀 길게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도 좀 길게 보고 매도를 하고, 물론 아까 단기 스윙을 말씀을 해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단기 스윙은 좀 약간 차원이 다른데요. 어찌되었든 저와 뭐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금씩 야금야금 사서 또 야금야금 파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3천 원 정도까지 매수를 계속하고 70만 3천 원. 70만 3천 원이요. 70만 7천 원에서 3천 원이네요. 네, 매수를 계속하고요. 그 이후에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그럼 얼마까지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그 아까도 지금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상당히 영업이익도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다소 뭐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고 있는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이라고 한다면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가장 선도적인 업체, 1위 업체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4분기 이후 내년까지도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좋다. 더군다나 믿을 만한 것이 역시 정부가 정책을 계속 펴주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거의 100만 원 수준까지 100만 원 선이요? 예, 네. 내년까지 봤을 때 100만 원 수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황제개미와 함께 자세한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을 한 통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경기도 안산요. 경기도 안산이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까요? 저 LG요. LG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매수가는 75,000원요. 75,000원의 비중은 30%요. 30% 정도요? 예, 네, LG 오늘 종가 기준으로 66,400원. 지금 현재 손해를 좀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예. 어떻게 진단을 좀 해드릴까요? 아니 이게 언제쯤은 물론 이제 앞으로 전망이지 못한가 하고요. 앞으로 전망이 뭐 좋을 거라고 예상되신다면 계속 들고 갈 생각은 있으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진단을 해드릴게요. 아니, 또 주요 잠깐만요. 계열사, 네, 그 좀 한 가지 더 붙다 갑시다. 한 종목 더요. 예, 예, 어떤 게 있으신데요? 저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을 해주세요. 매수가는 39,000원. 39,000원에 비중은 50%요. 50% 정도 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도나 전망에 이 LG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조금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인데요. 황제개미가 또 잘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두 종목이니까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82,300원에서
지금 2단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21 이평선까지도 깨지는 그런 구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불안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조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워낙 올 초 좀 더 길게 잡으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랠리 대세가 거의 2배 이상의 상승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린 에너지 부문 쪽 그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가 어느 정도가 있을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조정장 자체가 조정장세라는 점에서 이 종목이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래서 매수 가격, 지금 전화해 주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75,000원이신데 75,000원 이상을 뚫고 올라가기가 단기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장에서 고스란히 이 종목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단기로 높게 잡아도 7만 원을 한번 찍고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혹여나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하단을 또 깰 수도 있어요. 한번 3단 하락까지도 한번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가 이제 수혜를 받고, 또 아까 앵커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어떤 자회사들 지분 가치가 점점 이제 회복되는 그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비중이 30%란 말이죠. 더군다나 또 LG 디스플레이까지 50%, LG그룹 쪽에 지금 비중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상당히 포트에서 잘못된 어떤 포트입니다. 네. 50%, 3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업체를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업체에 그렇게 비중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고스란히 이런 조정장에서 손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만 원을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고 다음 주 정도에 일단은 버티고 가시면서 다음 주 정도에 7만 원 돌파가 좀 미진하면은 이 구역 언저리에서는요, 비중을 지금 30%에서 좀 줄여놓는 것이,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중장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현재 2단 하락을 하고 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LG에 비해서. 지금 39,000원이란 말이죠. 거의 최고점에서 사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이 기술적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더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박스를 이어갈 소지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박스를 이어갈 소지가 높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업종은 바로 반도체고 디스플레이 쪽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기업이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오히려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내년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빠질 만큼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도 이 종목은 또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지금 39,000원 요 언저리까지는 무리고요. 일단은 조금 마음을 갖다가 좀 비우시면서요. 길게 내년까지 좀 보자.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사실상 물타기 전략을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전략도 별로 권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는, 그러면서 좀 길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다시 저희 고수 서바이벌에 문의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초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 홍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LG의 날이네요. 이번 종목은 LG텔레콤입니다. 8,830원에 매수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 비중은 기재를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LG텔레콤도 그렇게 오늘 LG그룹주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 LG텔레콤도 오늘 뭐 재료가 하나 나왔죠. 모바일북 사업 쪽에 지금 인터파크하고 이북 시장에 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진출을 하겠다, 뭐 계약 체결을 했다, 뭐 그런 이제 재료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네. 사실 LG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사실상 지수 방어주라고 해야 될 텐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6배 수준밖에 안 되는 상당히 우량한 저평가주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겁먹을 이유도 없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익권에 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일단은 차익을 갖다 실현하는데 차익 실현 관점에 일단 서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요 언저리 라인, 다시 말해서 지금 9,000원 수준 언저리인데요. 9,000원 수준 언저리, 이 언저리 때에 일단 올라섰을 때 이걸 돌파를 못할 때는 좀 차익을 갖다 좀 실현을 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일단 좋아 보이고요. 뭐 중장기적 관점이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매도에 설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는 보유 라인을 갖다가 손절 라인을 요 라인 있죠. 다시 말해서 요 라인이 지금 8,700원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은 중장기로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텔레콤은요, 8,700원대를 내려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게시판을 통한 종목 상담을 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웅진 싱크빅입니다. 22,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비중은 30% 정도로 갖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웅진 싱크빅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우량하죠. 부채 비율도 뭐 111%밖에 안 되고 그 반면에 유보율은 1000%가 넘어가는, 더구나 또 배당까지도 배당 성향이 뭐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 그러면은 웅진 싱크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웅진 싱크빅이 상당히 우량하다라는 것은 뭐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실 근데 웅진 싱크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학습지다 보니까 예. 사실 뭐 학습지에서는 뭔가 메리트가 없어요. 상승을 할 만한 뭐 특별한 메리트가 없고 말 그대로 뭐 배당 쪽이 아니고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 차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권을 아주 큰 박스권, 대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박스권 상단을 얻어맞고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조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22,700원이시란 말이죠. 22,700원이시면 지금 오늘 종가가 21,800원이었으니까 좀 손해를 좀 보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파시는 거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당 쪽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 오히려 내일 물타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흑삼봉에 대해서 음양기법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양봉이거든요. 그리고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내일 또 더군다나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한 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밀리면은 저 같은 수익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가에 들어가려고 많이들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음봉 나오면 다음 주에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오히려 내일 종가예요. 지금 비중 자체가 비중이 근데 30%가 넘어가시네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 전략 쓰기가 조금은 애매한데요. 50%까지 비중을 좀 늘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이란 모르겠는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오늘도 뭐 6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좀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전략 쓰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 일단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내일은 일단 버티시고요. 내일은 파는 날이 아닙니다. 파시더라도 다음 주에 가셔서
다음 주에 지금 22,000원을 갖다가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2,000원 돌파가 미진하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면 배당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게 더 현명하겠죠.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웅진 싱크비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을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참 반갑습니다. 씩씩하십니다. 예. 예,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집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집에서요. 기름이요? 예. 네, 기름이요. 기름역. 아니, 예. 곳은 좀 면목동이에요. 면목동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예, 아이리버. 아이리버요. 예. 매수가와 매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매수가는 35,000원인데 물타기 해가지고 32,248원이고요. 32,248원이요. 예. 네. 2004년도에 했던 건데요. 네, 2004년에 들어가셨다고요? 2004년 한 3월달쯤 돼서 아마 매입한 걸로. 그 전에도 그때는 레인코어미를 했죠. 그래가지고 팔고 사고 일을 하다가 3월 이후로는 손절매 시기를 놓쳤어요. 한 프로는 한 80%. 80%나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종목을 물타기까지 하시면서 들고 계셨다고 했거든요. 네. 손절 시기를 놓치셨다. 네. 기간이 좀 길었는데 어떻게 또 손절 시기를 잡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그동안 좀 빼먹기도 했고, 이 교육비 삼아 이걸 이제 손절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5년간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전망을 좀 알고 싶었어요. 예, 회사가 앞으로 좀 탄탄하게 계속 갈 수 있다면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0배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죠. 예, 10분의 1 가격으로 네.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 황제개미님께서 특히 이 종목 진단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황제개미님 난감합니다. 네. 예, 참 난감하네요. 네. 지금 보니까 32,248원이요. 32,248원이 이제 평균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아이리버 3,380원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 회사가 괜찮느냐? 근데 회사가 그나마 좀 괜찮으면 다행인데, 3분기에 또 적자로 또 전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지금 사실상 매출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 참 희망적인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좀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관적인 말씀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또 한번 보시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한번 급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급등을 아무리 했어도 사실상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급등도 아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것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면요. 그 뒤로는 못 가요, 거의 못 가고 계속 횡보를 합니다. 계속 횡보를 해서 참 힘없는, 참 재미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사실 매도를 갖다가 과감하게 해버리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상 지금 워낙에 손해를 많이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근데 참고 삼아서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를 띄워놓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유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지코인 루티즈인가요? 그 종목도 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그처럼 폭락을 했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의 종목군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코스닥은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인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린 대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한 방에 들어갔다가 한 방에 나오는 그런 전략을 무모하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상 이런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라든가
또 부실한 잡주들, 누군가가 야 이거 간대, 이거 정말 좋은 정보가 있대 라는 말을 듣고 그 정보가 이미 급등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때는 제 이런 말씀을 방송상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펀드 매니저 중에서 한 친구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친구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내 손모가지 좀 잘라달라고. 계속해서 단타만 계속 치다 보니까 손해가 계속해서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이 좀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기계에 맡겨버린 겁니다. 프로그램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으로 한다면 아예 매매를 갖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방법이고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그래서 지금 전화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희망이거든요. 지수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희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가격에서 우리가 사서 차후에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차라리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종목 뭐 매도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도 뭐 제가 대우중공업 예를 제가 한번 겪었었던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었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 네, 자신만의 손절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또 연습 삼아서 연습이라 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긴 하지만요. 다음번에는 절대 이런 손실을 내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게임즈 중에서 네오위즈 게임즈고요. 매수가가 38,800원인데 비중은 기재를 안 하셨거든요. 네오위즈 게임즈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오위즈 게임즈요? 네. 최근에 게임즈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근데 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견고합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다소 음봉이 나와서 다소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KBO 쪽하고 지금 슬러거 판권 계약이 지금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불안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일은 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내일 지지권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내일은 팔지 마시고 버티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저기 요 라인이 있죠. 지금 121평선이 자리 잡고 있는 요 라인을 갖다가 깨지 않으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을 갖다가 중요시 보시면서 이 라인이 깨지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지만은 요 라인만 안 깨지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오니까 일단은 버티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황제개미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하이리치 증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난주에 함께해 주셨던 검투사님의 종목진단 방송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잃은 돈에 대한 집착은 비합리적인 투자를 부릅니다. 내일도 역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